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소식을 진행하는 엄규청입니다. 정말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날아다니면서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개인도 이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이 새로운 공상 만화에 하나 있을 것 같은 기술들의 등장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첨단 기술의 세상, 바로 공상이 현실되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기술, 이른바 21세기 연금술이라고 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3차원 프린터를 개발하신 주승환 씨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어 이름도 있으시네 보니까. 예. 윌리엄 S.H.주. 예. 네. 이 영어 이름하고 지금 선생님 개발했다고 하는 3D 프린터 윌리봇하고 좀 장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윌리봇은 윌리엄의 애칭인 윌리에다가 로봇을 같이 붙은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윌리봇이라고 네. 제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이제 3차원 프린터, 3D 네. 프린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만드신 그 개발하신 윌리봇은 어떤 겁니까? 3차원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은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를 스캐닝하거나 컴퓨터로 만들어내면 그대로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3차원 프린터라고 합니다. 네. 그럼 그것이 현실에 있는 기술들의 어떤 부분들을 대체하고 또는 그 진화시킨 것들일까요? 3차원 프린터의 정의는 컴퓨터 내에 구현된 형상 모델링 데이터를 실제 오브젝트로 만들어내는 것을 3차원 프린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리거나 아니면 스캐너를 가지고 현재 있는 제품을 스캐닝해서 컴퓨터 데이터로만 만들면 네. 데이터를 화시키면 뭐든지 찍어낼 수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종이를 2D라고 했기 때문에 네. 입체이기 때문에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뿐이고요.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인쇄하는 프린터를 네. 다시 이제 이 제조 내지는 네. 형상화하는 데도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이를 찍어내는 평판 대신에 입체를 찍어내기 때문에 모형 비행기, 장난감, 실제 우주선, 그리고 입체적인 모든 걸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에서 항공기까지. 그리고 이제 종이가 보통 일반 프린터는 2D 프린터는 종이에 잉크를 찍는데 예. 3D 프린터는 원재료가 플라스틱도 될 수 있고 입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 원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속, 플라스틱, 나무, 유리, 도자기 등등 가지고 지금 필요하신 이런 그 컵 같은 것도 찍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박을 입힐 수도 있고 앞으로는 뭐든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찍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져오신 거 중에 가령 이게 예컨대 예. 우리가 종래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 이제 플러스 사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금형이 있어야 되고 가서 붓고 그러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프린터에서 무슨 사진 나오듯이 이렇게 적층으로 이렇게 찍혀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쓰면 화면에 있는 글자들이 종이에 찍히듯이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이 입체로 찍히는 거예요. 네. 물건이 돼서 나오는 게 이제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거기에 됩니다. 이제 소재만 집어넣고 거기 관련된 이 정보가 다 들어가면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소재를 내가 뭘 찍을 건지 금속으로 똑같은 화면인데 예를 들어서 금속을 찍겠다, 저거 같이 플라스틱으로 찍겠다를 본인이 정의를 하고 현재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프린터에서 찍을 때는 로컬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거는 원거리 출력이라고 해서 그 원거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진이 한때 컴퓨터 사진이 유행할 때 컴퓨터 사진을 컴퓨터로도 볼 수도 있고 개인 프린터로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보낸 프로그램을 쓰면 내가 몇 가지 사진을 선택하면은 찍어서 저한테 집에 보내주듯이 제가 여기 있는 중에서 어떤 부품을 이런 걸 찍겠다라고 정의를 하고 원거리 생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생산하는 곳에 가서 하루나 이틀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런 세상이 곧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은 예, 이제 예. 기술과 산업 공정 예, 또 예. 작업자 이런 예. 사람들이 모여서 나온 용어들이 예. 영어로 치면 뭐 manufacturing이라든가 예, 예. 또는 무슨 engineering이라든가 예, 예, 예. 이런 단어들이 또는 뭐 프로덕트 이런 예. 단어가 프린터라는 용어로 예, 예. 지금 막 묻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는 3D 프린터라고 하는데 이 외국에서 정의한 거는 그 어디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티브는 뭐 이렇게 보태진다 붙인다는, 예. 그런 뜻인데. 네. 기존에 이제 칼 갖고 깎거나 공작기계로 깎는다는 거는 네. 기존 입체에서 부분을 덜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기존 입체가 없는 곳에 더해주는 가공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 방식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기본 물성이 있으면 예. 그걸 이렇게 선반을 하거나 밀링 머신 이런 걸 해서 깎아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건 그걸 보태가지고 형상화한다 그런 예.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예. 대리석을 보면 자기는 깎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걸 파낸다고 했듯이 끄집어내는 예.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지금 태어나면 저 안에 있는 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점토 같은 걸로 모아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엔 뭐 아주 먼 미래로 가면 많은 물성과 사람의 생각이 포함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가격 때문에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제 싱글 노즐이라 해서 물질을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아, 지금 초보 네. 단계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 멀티 노즐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찍어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일련의 기술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주는 그 효용, 예. 효과 이런 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량 생산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내가 맞춰서 샀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그 소량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쉽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생산 구조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쇼핑하는 재미를 다 뺏어가시겠습니다, 이러다가. 쇼핑은 이제 컴퓨터로 하겠죠. 컴퓨터로 네. 이제. 지금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선님께서 이 3D 프린터 윌리봇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정리하고 그 엔지니어링이 원래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뭐 그런 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생활상.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살게 돼서 이제 여기 와서 엔지니어링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 갔는데 처음엔 뭐 보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어 장치 개발하고 거기에다 기계만 더 넣으면 3D 프린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하게 된 거는 그때 당시 3D 프린터가 붐이라서 그 기존에 있던 기술을 조합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요즘 이제 창조 경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 산업에 대해서 또 이 기술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모든 제조업이 원래 본국으로 회귀가 되고 뭐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그랬죠. 이후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최근에는 뭐 산자부 차관이 그 3D 뭐 발전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정책을 기한한다는 얘기까지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20년 전쯤에 이 기술이 개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거나 또 상용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건 어떤 사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7가지 메인 기술에 30가지 변종이 있거든요. 3D 프린터에. 현재까지는. 예. 네. 그 중에서 하나가 풀려서 그 가정용으로 들어온 게 지금 제가 개발한 FDM 방식이라는 그 적층식, 플라스틱 적층 방식이고요. 풀렸다는 얘기는 특허 기간이 말렸다. 20년이 20년 지나가서. 보호 기간이 지났다. 예. 이 말씀이군요. 예. 네. 뭐 항상 비근하게 하는 얘기가 제임스 와트가 그 처음에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20년 동안 특허 보호 기간이라서 아무도 증기기관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제임스 와트 이후에는. 근데 실 잡는 게 보통 한 사람이 하루에 뭐 100kg을 한다 그러면 실을 감는 거를 증기기관을 쓰면 하루에 뭐 8사람, 10사람, 뭐 100사람 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허가 풀린 시기에 맞춰서 처음 개발이 됐고
특허 때문에 가격이 뭐 한 개인이 쓸 수 없을 만큼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했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만드신 이 윌리봇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최초의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 거를 이제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사람이 한둘 있었고요. 예. 근데 그 개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큰 원칙은 뭐였냐면 그 제가 이제 항상 엔지니어로 일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항상 한국에서 제일 잘한 거는 패스트 팔로워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 걸 베끼든 빨리 받아들여서 그 미국 걸 빨리 베끼든 하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평생 서양 사람만 쫓아다니는 게 인생의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보자 했을 때 미국에 하나 있었고 영국에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제 생각이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제가 이제 앞으로 후손들이나 뭐 저희 자식들한테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7가지 메인 기술의 30가지 변종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픈을 해서 윌리봇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가져오신 것들은 주로 이게 화학 소재 같은데 예. 금속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금속이 가능한데 금속은 최소가 한 60만 불 정도 합니다. 60만 불면 현재는, 네. 6억 정도 되고 대당 가격이. 예. 요건 할 수 있는 화학은 얼마 정도 합니까? 화학 소재 요거 만들어 오신 요건 저희 그 일반적으로 아주 고급 제품 외국에 처음 특허를 가졌던 제품은 한 1,500에서 3,000 정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든 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 단계실 텐데 예. 여기 지금 당장 적용할 만한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주로 판매되는 데가 그 모컵이라고 그러면 뭐냐면은 시제품 만들 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만들죠. 제품이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만들죠.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이걸 사가서 모컵을 만들 때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저희 기계를 샀다 그러면은 모컵을 서너 개 만들어주면 직접 그 깎아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이. 쉽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바로- 말하면 파일럿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필요 없다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그걸 갖고 서너 개 놀랍네요. 팔면은 되고 그 저희는 지금 5개까지 버전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30cm가 넘으면은 예를 들어 100만 원 받던 거를 한 3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요구가 있고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제조업을 하면 예, 예. 금형값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들을 예, 하고 예. 남는 건 금형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3D 프린터의 개발 목적이 1986년에 데커드라는 사람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대학교 4학년 때 특허를 텍사스 냈어요. 오스틴. 예, 예. 그러니까 금형을 만드는 거를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것도 아르바이트 금형을 하다가 예, 예. 하하 놀라운 일이네요. 참 생각이 위대하군요. 그 미국이나 가능한 문제죠. 네. 우리 교육이 패스트 팔로우를 하는데 퍼스트 무버를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진전되면 사용자가 각 예, 예. 개인들도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된 거에다가 보태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소스 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보다 싼 가격의 프린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러다가 빈 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오픈소스란 개념을 자세히 보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돈이 안 돼요. 아. 다 카피를 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하드웨어를 하면은,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돈을 벌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움직이는. 유명해지거나 네, 돈을 네. 벌거나. 쓸 수 있는 곳, 예. 네, 그 시장 산업은 어디를 지금 당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3D 프린터를 보통 그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곳이거든요.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곳이라면 자동차 산업인데, 예, 자동차 산업 중에 지금 적용된 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포드가 엔진 같은 걸 만들 때 예, 실린더를 가공하거나 그러면은 깎아내고 뭐 열 처리 공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찍어내면
주조, 단조 뭐 이런 그런 주조 거죠. 단조를 예. 안 거치고 바로 알죠. 찍어내면 한 생산성이 25%에서 30%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 이게 옷을 같이 썼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서 프린트를 바로 찍는 거하고 예.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가 가서 이걸 만들어 오고 그걸 다시 검수하고 하는 거를 직접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좋은 예가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 외국의 어떤 특정 회사가 비밀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금융회사에 가면 그게 들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많이 새어나가죠. 네. 근데 그 3D 프린터로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보안이 돼서 하나도 외부로 나가지 않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를 사용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또 하나는 이 로컬 모터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게 로컬 모터스. 네, 이름이 로컬 모터스인데 뭐 하는지 짐작이 딱 됩니다. 7만 5천 불 정도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야, 그걸 그 중에 일부를 그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럴 경우 그런 건 어떻게 위키베이스에서 그런 오픈 소스된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나요? 오픈 소스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 하버드 대학 출신 정보가 공개된 기술들 그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이 사람은 오픈 소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오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사람이니까 엔지니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사람들 모여라. 알렸군요. 예.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알아서 해라 하면은 뭐 엔진 만들던 사람은 엔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를 가지고 결국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일부 사용해서 만들고. 그게 이른바 위키팩토링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 그거로도 유명해졌는데 공장 땅값 다 떨어지겠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부에서 전투용 이동 차량을 만드는데 그 최단 실내 만들어 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제품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고 전투용 장비를 전투용 이제 이동 차량, 집차 같은 걸. 이쪽이 자동차 만들잖아요.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3주 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3D 프린터하고 새로운 산업 방식을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실제 미국에 있었던 예입니다. 학생들 생각을 읽고 오게 하는 리포트도 3주 정도 줘야지 되는데 집차 만드는 3주 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 의료 분야가 또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턱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쪽이 다 녹아난 어떤 분이 계셨는데 티타늄으로 이 사람 턱에 맞게 이게 일정 부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티타늄으로 제작해서 실제 이식해서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티타늄이 왜 이렇게 인체에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단단한 금속일수록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체에는 반응을 안 해야 되거든요. 인체하고. 인체에 항상 혈액도 있고 모든 게 있는 화학 반응을 하는 곳인데 티타늄으로 사용하면은 그 반응이 안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쓸 수가 있고 티타늄은 가공이 어려워요. 단단할수록 반응을 안 한다는 철학적인 말 같습니다. 화학적인 거죠. 그래서 인공뼈 제작에 과거까지는 인공뼈 제작하는데 금형 뜨고 뭐하면 막대한 수술비가 들어서 일반인이 못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 사람 용으로 설계해서 바로 찍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술비가 현저하게 절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해준 게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나 성형외과에서 그 여자 얼굴을 깎았을 때 실제 CT 촬영해서 이 여자 턱을 갖고 왔는데요. 그 턱에 실제 실물을 프린터로 찍어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깎아서 이제 다시 보여주는 경우나 아니면 뭐 샴 쌍둥이라고 머리 2개 붙은 애들 재미를 넘어서 섭득합니다. 생후 6주 된 아이들 초음파 사진을 초음파 보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걸 실제 입체로 만들어서 유리에 넣어가지고 준 서비스라고요. 레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단층으로 찍었기 때문에
3D 프린터 이렇게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적층으로. 네. 그러니까 적층으로 찍은 걸 적층으로 찍어내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원리 자체는 비슷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임플란트 같은 경우로 티타늄으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안의 구조에 맞춰서 그 임플란트 자체를 이렇게 기성품 안 쓰고 깎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 이식하거나 심장 이식할 때 예. 아니면 혈관 이식할 때 누군가 주지 않으면 시간이 늦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실제 간 모양을 찍었다는 얘기는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적용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 인공장기를? 예, 인공장기도 인쇄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구현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 이제 어떤 가정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그 AS를 주로 받는 자동차나 네. 가전 제품 네. 여기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말씀 예. 듣고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AS 받는 데 가면 연도별, 연식별, 그리고 뭐 네. 모델별 잔뜩 보관하고 예. 있죠. 그런 부품들이 다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품의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찍어내서 찾아오면 예. 필요하면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구형 자동차에 대한 AS를 못 해준다라든가 구형 자동차라서 가격이 비싸다라든가는 과거에 재고를 안고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 게 없어진다면 어느 제품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S 하는 공장이 아주 단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그 도요다의 지트 기법이니 해서 뭐 네. 여러 개 그 재고 관리 네. 기법을 연구했는데 네. 하루아침에 머쓱하게 된 네. 소식을 네. 제가 듣게 됩니다. 향후 그렇다는 얘기죠. 생산 공정에서 또 우리가 보면 이건 네. 또 다른 측면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인건비에 또 상당한 변화가 있겠어요. 예. 3D 프린터를 갖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선진국의 공장이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다시 온다는 가장 큰 이유가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조립 공정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아웃소싱이 필요 없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품은 3D 프린터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제품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박스 같은 경우 간단한 거는. 예. 실제 앞으로는 기아 박스 같은 경우도 조립 안 하고 축하고 기아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축을 지지하는 곳하고 베어링하고 축하고 이런 게 각각 사실 따로따로 지금까지 조립을 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공간되는 부분은 서포터라는 걸 사용해서 네. 그 같이 찍었다가 공간 부분만 따로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찍고 난 다음에 후처리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이유가 부품이나 이런 거의 대량 생산도 선진국에서 기계로 하면은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그 후진국으로 갔었는데 더 이상 뭐 그럴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뭐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조업을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 뭐 최근에 그 네. 미국 제조업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이런 문제가 좀 더 그 확산되면 정말 아주 무서운 속도로 예. 다시 과거의 그 1960년대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 로봇가 예전에 나왔을 때 예. 로봇이 자동차를 공장을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그 조립을 할 거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실제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3D 프린터로 그 자동차 공장이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장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가공할 때는 자동차 공장이 A라는 부품으로 쫙 깔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A라는 자동차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동일한 공정만 쓰면 동일한 기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만드는 공장하고 찝차 만드는 공장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나타 만드는 공장이나 찝차가 만드는 공장이나 같을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유통혁명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뭐 물류라든가 또 이른바 그 매장이라든가 뭐 네. 요즘 뭐 무슨 대형 양판점 네. 이 방송 들으면 요즘 그 개그맨 용어로 참 당황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이 과거에 이제 상품 개념이 음반 시장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노래를 듣기 위해 가지고 레코드 사고 CD를 1000만 장씩 팔았어요. CD 마이클 잭슨 뭐 CD 같은 게 1000만 장 팔렸는데 요즘은 아무리 유명해도 1000만 장 팔리는 CD는 없어요. 왜?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CD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야 됐거든요.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MP3가 나오면서 이 컴퓨터 파일로 저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유통이 컴퓨터 파일로 됐듯이 앞으로의 상품의 정의는 전부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컴퓨터 파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서 기아는 그냥 기아 모양을 갖고 있는 컴퓨터 파일만 있으면 그거로 3D 프린터만 있으면 그게 금속으로 찍든 티타늄으로 찍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산업은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소량 생산. 예를 들어서 뭐 인디 뮤직 하는 사람, 뮤지션이 뭐 10만 장 팔듯이 내가 원하는 자동차 10만 개를 팔아도 이제 그 채산이 맞는 그런 형태의 산업 구조로 바뀌겠죠. 그 가장 큰 근거는 상품이 디지털화된다는 그런 거에 근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하시고 이러다가 나쁜 마음 먹고 무슨 흉기나 뭐 총기 같은 것도 디자인해가지고 찍어내면 어떡하나 그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는 양면성 있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야누스적인 양면성 때문에 나쁘게 쓰게 선과 악이 되겠죠. 있듯이 지금 뭐 총을 3D 프린터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찍으면 뭐가 장점이냐면은 검색기 통과할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맨 끝에 화약을 터트리는 고리인가 뭐 그 부분은 철물점을 가서 못 하나만 사면 돼요. 때리는 거. 그리고 그러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총이 발사되냐? 녹을 거 아닙니까? 설명하시면 안 되겠는데. 이게 부작용은 나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총을 만들 수도 있었. 총을 만들어서 실제 미국에서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한국 경찰청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환경하고 같이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권 해석이 내려졌냐면 유사 총기 제조는 법에 의해 가지고 2년 6개월형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거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또 뭐 저희 방송도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D 프린터의 그 개발 보급 수준은 현재 우리나라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그 수치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면 2.3%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2.3%가 근데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면 좋은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어 있냐면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 쪽에 육성 정책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뭐 5억, 10억 정도 되니까 그거를 쓰기 가장 좋은 장비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실제 필요한 목업 만드는 업자들은 영세예요. 그래서 이걸 살 형편이 안 되고 2.3%가 대부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는 별개의 상황이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사주니까. 그리고 거의 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럼 이제 가정하고 소규모 업장에서 쓸 수 있는 프린터가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 그거는 일반인 학교 연구소 같은 곳에 한 1000여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외국 거 빼고 한 300 몇십 대 정도 팔았고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최근에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에서 가져오더라도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교육이 되면 쓸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세팅하고 교육이 초반에 안 되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가서 배우고 오고 그랬습니다. 메이커에 가서. 그 단계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S를 과거에 이제 저도 컴퓨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스의 프롬프트라는 거나 윈도우의 커서라는 거를 얘기하면 화면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기계를 보고 막 찾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단계는.
지금 일본, 미국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 오류로 조금 한 발 늦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가 그냥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구한말에 예.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국한해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관군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예. 곽재우 장군이나 김구 선생처럼 의병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니까 일단은 정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기술 의병 같은 심정으로 하신다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좋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런 거죠. 네, 네. 이 세계적으로 예.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이 신수종 산업을 찾고 있고 예. 또 젊은이들에게 좀 더 예. 그 꿈을 열어주고 싶어 온 사회가 아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 3D 프린터 산업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경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3D 프린터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안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실제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일종의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머리는 좋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좋아서 한국에서 레고가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레고 사장이 원래는 거의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한국 때문에 네, 나무 쪼가리 몇 개를 무지하게 비싼 가격으로 사줘서 한국 사람이 오면 무지하게 고마워한다. 참 레고도 이 3D 프린터를 찍을 수 있는 찍어서 거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프린터로 창조적인 그 제품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무지 잘 만들어요. 왜?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어떤 특혜를 줘가지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레고 대신에 3D 프린터를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비행기를 만들어낸다든가 네. 애들이 쉽게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내서 창조적인 인간을 만드는 기본 도구로 무장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레고 같은 제작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3D 프린터 갖고 만들어서 그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내 생각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돼야지만 전 국민이 이제 발명가가 돼서 세계 시장에서 3D 프린터가 이제 제가 원하는 세상은 3D 프린터를 가지고 산업혁명이 되면 공장이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은퇴하면 사람들이 음식점 하거든요. 네. 음식점 하면 대부분 100%가 망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음식점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2, 3억 들여서 그걸 하느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3D 프린터를 한 10개 갖다 놓고 옛날에 그 실장갑 같은 거 오바로크로 해서 이제 집에서 그렇죠. 만들어서 했던 시대처럼 재봉틀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낸다면 한국에서 가래공업이 이렇게 또 다시 부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고급 인력 은퇴해서 음식점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금속 프린터 싸게 만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만 2억 들여서 매장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대, 30대 가지고 하다못해 외국 부품이라도 찍어내면 그렇죠. 자동차 부품 고가지 않습니까?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 그거를 안방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육성 방안을 만들면 놀랍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가정이 생산 능력을 갖는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인데 결국 이제 이런 기술들이 그걸 저변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3개월 동안에 그렇게 많이 파실 정도로 전망이 있는 이 제품 윌리봇의 기술과 설계도를 다 공개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D 프린터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가공 기술을 재료별로 가공 기술이 현재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도 재료별로 가공 기술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7가지 메이저 기술하고 30가지 변종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만든 3D 프린터 방식이거든요. 플라스틱을 적충하고, 그리고 가격이 제일 싸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게 전 국민이 3D 프린터 한 대씩 갖는 운동을 뭐 하기는 힘들겠지만 전 국민이 가지면 예전에 임진왜란 때 그 율곡 이희 선생이 10만 대군을 양병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실패하는 원인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관군을 가지고 10만 명을 내가 육성하려고 했거든요. 꼭 우리나라는 관군뿐만 아니라 의병이 있으니까 의병이 됐든 관군이 됐든 10만 명만 양성하면 제 생각에는 전 세계의 3D 프린터 공장은 다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2의 산업혁명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찾으면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윌리보 사용 방법뿐만 아니고 이 3D 프린터 연관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만들고 또 무료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술 중에 하나의 기술이 전체 프린터 시장의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자원봉사를 해보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해봤는데 저하고는 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3D 프린터 기술을 보급을 해도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전수하기 전에도 무료 교육을 한 번씩 매월 해서 사람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회봉사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카페를 하게 된 거는 카페나 동호회를 만든 거는 엔지니어링 그룹을 한 3,5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 전도사처럼 해주길 바래서 이제 이 동호회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술을 만들어서 그대로 공개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뭐 이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은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만 하면 다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동안 밤을 새서 흥미가 있어서 온 사람들인데 이틀 동안 밤을 새서 만들어도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더욱 깨달은 게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뭐 설계도니 이런 거를 다 풀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오픈 소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되면 특허와 오픈 소스는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오픈 소스하고 특허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이제 저작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지적 재산권을 특허는 특허대로 존재할 수 있고요. 오픈 소스에도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특허의 실시권을 무상으로 주냐, 유상으로 주냐의 차이뿐이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그냥 거저 갖다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오픈 소스도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제품의 경우 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오픈소스 사용하는 조건에 원저작자가 만든 이름이 맨델이라고 그러면 영국 거는 맨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코 사람이 대량 개량을 해서 프루사 맨델이라고 팔고 근데 우리나라는 윌리봇을 제가 제 이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도 자기 이름을 붙여서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윌리봇 뭐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하고 특허는 서로 별개의 문제니까 뭐 그런 특허를 가지고 이 계몽을 시킬 수도 있죠. 지적 재산권. 내년 2월이면 이제 금속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터 기술도 특허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또 조선생님 그것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제품도? 이 특허를 처음에 만든 친구가 1986년에
대학교 4학년이던 칼 데커드라는 사람이 이제 특허를 만들어서 네. 86년부터 지금부터 20년 전까지 이제 메이저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사실은 이 특허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 말이냐면 외국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특허를 조사해 보니까 내년 2월이 아니라 내년 3월 며칠이더라고요. 네. 파일링한 걸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한국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3D 특허가 한 3,000개가 넘어요. 근데 한국은 그 중에 뭐 100개가 아니라 열 몇 개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분석은 끝났고 현재 간단한 테스트 버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금속 프린터로 갈 겁니다. 그리고 금속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금속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속 프린터는 이 플라스틱이나 지금 것 같이 다 돼요. 네. 분말 형태로만 들어가면 굳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분말 넣어도 되고 티타늄 분말 넣어도 되고 구리 분말 넣어도 되는데 이제 온도만 좀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지금 시장이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런 FDM 방식의 프린터는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과거에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가 없어졌듯이. 네. 근데 이제 금속 프린터 가격이 지금처럼 레이저 프린터 가격이 10만 원대로 떨어지면 아마 그때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3D 프린터가 그 네. 사용이나 제조나 보급에서 좀 그 붐을 이루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 보십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뭐 좀 판매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레이저 프린터거든요. 지금 2D 네. 시장의 레이저 네. 프린터. 그걸 누가 처음에 상용화 시켰냐면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그분이 그 매킨토시, 애플 컴퓨터 다음에 매킨토시라는 기종을 만들었거든요. 매킨토시를 만들면서 매킨토시만 갖고 나가면 좀 애매해서 5,000불짜리 레이저 프린터를 처음으로 상용화시켜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도 지금 현재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인쇄용 언어였던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게 있었고 이 3D 프린터에서는 G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가격도 일반 인쇄용 프린터는 가격이 현저하게 비쌌고 레이저 지금 현재의 메탈 프린터도 현저하게 비싸거든요. 뭐 한 60만 불에서 40만 불까지. 이쪽의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시대가 될 거라는 건 확실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지금 현재 돼가지고 그 레이저 프린터 누구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프린터 누군가의 내년 2월이나 3월이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가 할 수 있는 인생에서 한번 기회죠. 그게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소위 이제 누가- 개봉박두입니다 이제. 누가 점지를 해주냐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가진 사람. 네. 끝으로 이제 이 3D 프린터가 가져올 산업혁명 또는 예. 우리 그 경제적인 큰 변혁에 예. 대비해서 우리 정부나 국민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지금 3D 프린터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 말에 선곡자 박지원, 박태가 같은 선생들이 이제 외국에서 문물을 들여와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국 정책이나 여러 개 묶여가지고 못했듯이 과거에 이제 애국 계몽 운동처럼 3D 프린터만 봤을 때 국민이 계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가형 프린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 가격 자체가 PC 정도 가격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시장에서는 지금 PC방 같은 게 거의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3D 프린터를 넣어주면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쪽도 뭐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개봉 운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 3D 프린터의 수준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천기계라든가 뭐
원료를 만드는 업체가 원료를 만들지도 않는데도 3D 주식으로 해서 뭐 20% 30%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외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코미디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몽이 많이 돼야 될 거고 기자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좀 그런 쪽에 인식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으로 생각한다면 3D 프린터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나 네. 산업혁명엔 뒤졌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로는 전 세계 앞서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도 앞서가면 제2의 산업혁명이란 때에 훨씬 더 우리가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어렵지만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과거에 뭐 제2의 산업혁명에 일본에 뒤져가지고 제가 메이지 신궁에 일본 히로히토 천황의 메이지 신궁 가니까 히로히토 천황의 78번째 업적 중에 하나가 조선 합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한 번 더 일본하고 우리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 3D 프린터를 국내에 처음으로 개발하시고 또 그 관련 기술이나 사업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더 큰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석은 국내 화제가 되고 있는 3D 프린터 산업에서 국내 최초로 윌리봇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시판하고 있는 개발 사업가, 발명가이기도 한 주승환 씨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각이 날아다니는 시대에서 물건도 날아다니고 공장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으로 성공한 나라, 또 IT 기술이 빛나는 나라, 창조적인 국민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또 새로운 큰 일거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위기도 이 속에서 쉽게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